네,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이 과학에 대해서 같이 재밌게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 우선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우주와 우리 주변을 모두 설명하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네. 네,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궁금증이 생기잖아. 별은 왜 떠 있고 밝게 빛나고 태양은 밝게 빛나고 다른 왜 모양이 변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사람들이 아, 거기가 왜 그렇구나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면서 이것들을 이제 책으로 써놓은 거지. 요약을 해서 책에다가 아, 이래서 이래, 이래서 이래, 이래서 이래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 과학이라는 거는 우리 일상, 우리 주변을 설명한 학문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이 과학이라는 학문을 공부를 하고 나서 자연을 바라볼 때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 한 잔을 먹을 때도 우리가 물을 아무 생각 없이 먹잖아. 그지? 선생님도 지금 여기다 물 떠왔는데 이렇게 물을 먹잖아? 음. 근데 우리가 과학을 잘 모를 때는 그냥 목마르니까 물을 먹고 그냥 별로 생각 없이 물을 마시지만 사실은 이 물이라는 것도 물이라고 생각한 오늘 공부할 거지만 분자, 물 분자라고 하는 작은 입자로 구성된 거거든. 우리가 찰랑찰랑거리는 거지만 입자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걸 통해서 그걸 알면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 아, 이 입자가 내 몸에 들어가고 있구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삶 자체가 재밌어져요. 학교를 가는데 바람이 분다. 내가 학교를 가는데 내 옆을 스쳐가는 바람이 분다. 바람은 왜 부는 거지? 여러분 바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음. 바람은 왜 부는 걸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입자들의 흐름이거든. 이 공기 입자들이 입자가 많은 쪽에서 입자가 적은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어디서 배웠어? 향수 입자가 확산되잖아. 음. 향수를 놔두면은 향수 입자가 확산된다. 향수 입자들이 확산되는 거하고 바람이 공기 입자가 확산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느껴지는 거거든. 같은 원리야. 식초에다가 냉면에다가 식초를 타면은 식초가 쫙 퍼지잖아. 그치? 이것도 확산이야. 결국에는 바람이 부는 원리, 향수가 퍼지는 원리, 냉면에 식초가 퍼지는 원리. 다 이 원리가 모두 다 하나라는 거예요. 확산이라는 원리. 과학의 매력이 이런 거야. 하나의 과학 원리를 가지고 우리 주변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주변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굉장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그러면서 과학적 사고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문제 해결력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과학을 공부할 때 시험을 위한 공부도 있지만 이 시험을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을 남들보다 좀 더 즐겁고 재밌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과학을 공부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음. 원자와 분자라고 하는 건 우리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이에요. 기본 물질.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3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스승님 찾아가 가지고 "스승님, 우리 주변에 저 태양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응? 이 나무는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이 돌은 뭘로 되어 있나요? 구름은 뭘로 되어 있나요?" 이게 물어본 거야. 궁금한 거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궁금한 거.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무엇으로 되어 있길래 이렇게 말랑말랑말랑말랑 숨을 쉬고 따뜻하고 왜 그럴까? 음, 궁금하단 말이죠. 네. 이것들 옛날 3,000년 전 사람들도 궁금했다고요. 그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이자 과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 당시에 과학적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다 믿었어. 이 세상은 물과 불과 흙과 공기 이 네 가지의 원소로 돼 있다. 사원소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너도 물과 불과 흙, 공기 네 가지로 되어 있어. 저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저가 물로 돼 있다고요? 너 물로 돼 있어. 너 물 없이 살 수 있어? 너 물 마셔야 되잖아. 네 안에 몸에 물을 넣어줘야 돼. 아, 신기하네요. 야, 너 죽은 사람 만져봤어? 차갑지? 네. 너는 따뜻하지? 네. 네 안에 불의 성질이 있는 거야. 아, 끝내주잖아. 너 몸, 살이 만져지지? 이거 다 흙의 성분이야, 흙의 성분. 너 죽으면 어디다 묻어? 흙에다 묻지? 네.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오. 너 숨 쉬지? 예, 공기가 나와요. 네 안에 공기 성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 와, 진짜네.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저기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요? 걔는 불의 성분이 되게 많은 애야. 뜨겁잖아? 저 바다는요? 쟤는 물의 성분이 많은 애.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현혹이 돼가지고, 그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과학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었어요. 어, 결국에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자, 여러분들 여기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 딱 누르면, 우,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입자가 있더라.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하면서 배웠던 그 기본 입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기본 입자로 되어 있더라. 요 기본 입자를 원소라고 하는 겁니다. 원소. 그래서 우리가 기본 입자가 바로 원소고, 이 원소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원소 또는 원자라고 불리는 거. 원소. 우리가 이걸 원자라고도 부르는데 이 원소와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알아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 어떻게 생겼느냐.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물질을 원자 또는 원소라고 하는데요. 얘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예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요. 얘는 기본 알갱인데 얘를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갱이 원자. 물론 우리 현재의 과학으로는 과학기술로 쪼갤 수 있어. 저 안을 쪼개가지고 더 작은 입자를 만들 수 있지만 중학교 과정에서는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다라는 것까지만 공부하니까 우리가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이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얘가 가장 작은 입자다. 가장 작은 최소의 입자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시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 그럼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궁금한 거야. 그래서 과학적으로 밝혀낸 결과, 어떻게 생겼냐? 바로 이 원자라고 하는 거, 이 중심에는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전기적으로 플러스를 띠거나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걸 이걸 전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가진 원자 핵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뭐냐면 원자 중심에 있다 그래서 원자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막 돌고 있어. 이걸 알게 돼요. 음. 근데 여러분, 이 원자가 너무 작잖아. 너무 작아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 현미경으로 보이지도 않아. 그만큼 원자는 매우 작단 말이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매우 작은 원자 속에 중심에 원자 핵이 있잖아요. 그 원자 핵은 더 작아. 훨씬 작아. 자, 어느 정도 작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이런 데 가봤어요? 축구장? 월드컵 경기장이나 잠실 종합 경기장 엄청 큰 경기장 있잖아요. 그 경기장을 그 경기장을 원자 하나의 크기다라고 보면요. 여러분 원자 핵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상상 초월이야. 원자를 키워가지고 저 경기장만하게 만들었어 만약에. 그럼 원자 핵은 얼마나 할 것 같아? 사람? 한 사람? 아니야, 더 작아. 경기장에 지나가고 있는 개미 한 마리가 중심에 딱 있다. 걔가 원자 핵의 크기예요. 놀랍죠? 너무 작아. 어.
그게 원자 핵의 크기고 그 주위를 더 작은 전자가 막 돌고 있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원자 속에 그렇게 작은 공간에 원자 핵이 중심에 있고 또 그렇게 작은 애가 전자가 막 돌고 있어. 그러면 원자의 대부분은 뭘까? 여기는 뭐야? 여기는 뭐야? 뭘로 채워져 있을까? 비어져 있을까? 비어져 있어. 예. 그래서 원자는 대부분이 다 빈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원자는 전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플러스의 개수하고 마이너스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뭐다? 원자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원자를 하나하나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이루고 있는 이런 원자들의 공통점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중심에 원자 핵이 있다. 그리고 이 전자라는 물질이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다. 이건 공통점인데 원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로 핵에 있는 전하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1짜리가 있고 플러스 2짜리가 있고 또 플러스 3짜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원자 핵의 전하량이 다 다르더라. 이렇게 다른 애가 총 몇 종류 있냐면 지금까지 현재 118종류의 원자가 발견되거나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얘들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플러스 2인 애는 전자가 몇 개일까? 그렇지. 두 개겠죠. 플러스 3인 애들은 전자가 몇 개일까? 세 개겠지. 세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마다 공통적으로 원자 핵과 전자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원자 핵과 전자의 개수는 동일하다. 원자 핵에 있는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는 동일하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들의 이제 우리는 번호를 붙여주죠. 자, 여러분들이 원자에다 번호 붙여주면 어떻게 번호 붙여주겠어? 기준이 뭐겠어요? 바로 이 플러스의 전하량의 개수. 하나면은 1, 2면은 2, 3이면은 3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줘요. 너 1번 해. 너 2번 해. 너 3번 해. 이런 식으로 붙여서 118번까지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들 118번 원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단순해요. 플러스 118. 전자 몇 개일까? 그렇지. 전자도 118개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 둘의 전하량은 동일하다라는 걸 알게 됐고 원자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자 가장 작은 최소 입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원자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들한테 이제 자, 여기 교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를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 음. 자, 원소라고 하는 것은 뭐다?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말한다. 라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약 몇 종류? 118종류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우리한테 친숙한 것들이 있어요. 보이나요? 수소. 우리 로켓의 원료로 쓰이는 거. 수소. 산소. 숨 쉴 때 들이마시는 산소. 탄소. 여러분들 지금 연필 샤프심 쓰고 있다면 그게 탄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질소.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기체고 과자 봉지 안에 엄청 들어있어서 과자의 양을 줄여주는 녀석 질소. 그 다음에 전선에 들어있는 구리. 그 다음에 우리 철. 그 다음에 금과 은 같은 귀금속. 그 다음에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 알루미늄. 이런 것들도 다 원소예요. 선생님 근데 원소가 너무 작다고 했는데 철은 눈에 보이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 어떻게 된 걸까? 이건 뭐냐면 철이라고 하는 원소가 계속 끊임없이 연결돼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알루미늄이 끊임없이 연결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 거고요. 자연에서 대부분 발견이 됐지만 인공적으로 우리 인간도 이제 만들 수 있게 됐고요. 모든 물질은 원소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이 한 가지 원소로 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온 사인의 네온, 헬륨 가스, 헬륨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혼자 자체로 존재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두 개 이상의 원소들이 모여 가지고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소다라는 것이고 1페이지에는 좀 이따 다시 돌아올 거고요. 자, 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보면은 원자와 원소가 나오는데 자, 지금 선생님이 지금까지는 원자하고 원소를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입자다, 기본 성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둘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가장 작은 입자는 맞아.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 원소이자 원자는 맞는데 차이점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차이점이냐면 원자라고 하는 건요. 입자를 말하는 거예요. 입자. 알갱이의 개수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갱이의 개수. 예를 들면 우리가 마시는 물 있잖아. 그 물을 구성하는 원자는 산소 원자랑 수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거든. 음. 그때 물을 구성하는 원자는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두 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총 몇 개일까? 총 3개의 원자로 구성된 거예요. 원자는 입자야, 입자. 원소는 뭐냐면 기본 성분은 맞는데 원소는 뭐냐면 얘는 종류의 종류. 원소는 종류, 원자들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물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산소, 수소 몇 종류예요? 두 종류지. 그래서 물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는 산소, 수소 두 개의 원소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가 몇 개냐, 원소가 몇 개냐 했을 때는 답이 달라질 수 있어. 그죠?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쉽게 할 수 있죠. 자, 여기 옆에 있는 예를 보시게 되면은 물이 있다, 물 분자가 있다. 자, 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는 몇 개다? 입자니까 세 개다. 원소는 몇 개다? 종류니까 몇 개다? 두 개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원자 중심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뭐가 들어있다? 빈칸 채워볼래요? 원자 핵이 들어있고 그 주위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누가 돌고 있다? 그렇지? 전자가 돌고 있다. 자, 여러분들도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대답을 같이 막 하세요. 여러분들 오디오는 꺼놨지만, 말로 하면서 같이 하면은 더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자, 설명했던 내용을 지금 채우고 있는 거죠. 자, 원자, 아까 설명했던 거죠. 전기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예, 중성이라는 건 플러스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같은 걸 말하는 거지. 예를 들면, 여기 밑에 표가 있죠? 수소라는 원소가 있어. 수소는 원자 핵이 전하량이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렇다 치면, 선생님 저 이거 외워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수소라는 애는 그런 거야. 수소라는 애는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이라고 해. 그럼 전자가 몇 개인지만 우리가 찾아내면 돼요. 중성이니까 몇 개겠어? 전자는 당연히 한 개겠죠. 음, 리튬도, 리튬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리튬이라는 원소는 원자 핵이 플러스 3이야. 그럼 전자 몇 개일까? 중성이니까. 그렇지. 3개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산소가 있어. 산소는 원자 핵이 플러스 8이야. 그럼 얘는 전자 몇 개일까? 8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되셨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원소에 대해서, 원자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거지. 여러분도 학교에 가면은, 음, 처음 학교에 가면 친구들 만나잖아. 학교에 반 친구들이 한 몇 명 정도 있어. 한 30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이름 처음 만났을 때 어때? 다 외울 수 있나요? 다 못 외우잖아. 그치? 다 안 외워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친숙해지면은, 이제 친한 친구들부터 해가지고 쫙 이름이 외워지잖아. 마찬가지야. 이제 원소 기호라는 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몇 가지, 118종류의 원소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걔들이 다 원소 기호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것들 보통 한 30 가지 정도의 원소. 우리 반 친구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나한테 이제 원소라는 친구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걔들의 이름을 하나씩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의 이름을 알면 되겠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를 들어서 원자 핵의 전하량이 +8인 애가 있어요. 얘 전자 몇 개일까? 8 개겠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개겠죠. 자, 얘 원자 번호를 붙여 줬다 그랬죠? 원자 번호 몇 번이죠? 그렇죠. 8 번이 되겠죠? 8 번. 음. 플러스 8 이니까. 자, 그럼 이름을 붙여 줘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얘를 옥시즌이라고 불러요. 오xygen. 영어 잘하는 친구 느낌 왔죠? 우리말로는 뭐라고 부르냐? 바로 얘가 산소예요. 어.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가 가지고 '아 이거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부르는 기호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원소에 기호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 과학자들이 다 모였어.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 "아 산소 이거 시옷이라고 합시다. 시옷이라고 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미국 사람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니네 시옷 누가 알아들어. 영어가 공통어니깐 오라고 할 거야." 어떤 말 듣겠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지금 영어가 대세잖아. 그쵸?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기호로 간단하게 영어나 보통 이제 영어인데 영어의 앞 글자나 뒷 글자를 따와 가지고 한 글자 또는 두 글자로 기호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원소 기호가 되는 것이고 산소의 원소 기호는 그래서 O가 되는 겁니다. 옥시즌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원소 기호 몇 개를 외워야 된다? 30 개를 외워야 된다. 원소 기호. 거부감 갖지 말고 내 친구들이야. 내 친구들. '아 친구들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원소 기호를 만나러 가 봅시다. 다음 장에 3 페이지에 있어요. 자, 자 여러분들 속이 거북해지죠? 갑자기 거부감이 확 들죠? 거부하지 마시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원소 기호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소가 있는데요. 자 수소의 원소 기호는 H예요, H. 하이드로젠이라는 영어에서 왔어요. 하이드로젠 수소가 영어로 하이드로젠이거든. 하이드로젠 여기서 온 거야. 영어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차피 외워야 되는 영어 단어예요. 이건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자 수소는 하이드로젠입니다. 그래서 H라고 씁니다. 자 그다음에 헬륨이라는 거 있는데 헬륨 풍선 많이 들어봤죠? 헬륨 가스. 그 헬륨인데 헬륨이라는 영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H를 써야 되는데 H가 이미 있잖아. 그래서 He 까지 써 준 거예요. 그래서 원소 기호는 첫 번째 글자는 무슨 글자로 써 주는 게 원칙이냐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영어의 대문자로 써 주고 두 번째 글자는 영어의 소문자로 써 줍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글자는 반드시 꼭 두 번째 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음. 그래서 한 개 또는 두 개로 이루어진 게 바로 뭐다? 원소 기호다. 자 하나씩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거 지금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친숙해지면 되거든요. 자 리튬이라는 금속이 있어요. 리튬. 영어예요, 영어. 쉽죠? 리튬. Li고요. 베릴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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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베 B입니다. 붕소. 붕소는 재밌는 게 붕소는 한글이거든. 그런데 원소 기호가 B야. 고맙다. 그지? 붕소 B. 음. 그다음에 탄소. 탄소는 C예요, C. 자, 탄소는 정말 중요합니다. 탄소 기억해 둡시다. C. 이거는 오늘 기억하자. 탄소. 그다음에 질소 기억하자. N. 탄소는 카본이라는 영어에서 왔어. 카본. 여러분들 자전거 요즘에 굉장히 가볍고 튼튼한 자전거 많이 나오거든. 그 재질이 카본으로 돼 있어요. 저희 건 카본입니다. 엄청 가볍고 엄청 튼튼해요. 그러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500만 원, 1000만 원도 돼 자전거가. 음. 카본. 그 카본입니다. 질소는 N. 산소는 방금 얘기했듯이 옥시즌에서 왔어. O. 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원소 기호입니다. 플루오린. 잘 안 외워져요. 플루오린.
플루어린 뭐겠어요? F입니다. 기억합시다. F 잘 안 외워지거든요. 자, 네온 사인 할 때 네온 Ne.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은 쉬워요. 나트륨, 마그네슘, NaMg. 자, 알루미늄까지도 쉽죠. 알루미늄, RRRAL. 근데 내가 이거 어떤 친구한테 야 이거 읽어봐 그랬더니 AI 이렇게 읽더라. AI 하면 안 돼. 소문자야, 그지? AL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규소. 규소는 영어로 실리콘이거든요. 실리콘. 여러분들 이 규소가 뭐의 원료냐면은 그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있잖아. 그 반도체의 원료예요. 이 반도체가 많이 쓰는 기업들이 IT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IT 기업에 누가 있어? 우리가 잘 아는 애플, 어? 구글 이런 게 다 반도체 IT 기업이거든. 그래서 애플, 구글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 미국에 있어요.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실리콘밸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왜? 반도체의 주성분이 실리콘 규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규소 잘 안 외워지지만 알아두시고 자, 인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피입니다. 피. 이것도 잘 안 외워져. 인이 뭐냐면 여러분들 성냥 아는 친구도 있으려나? 성냥 보면 빨간색 이게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있어. 빨간색 붙어 있는 거. 그게 인 성분이거든. 음. 안 외워지면은 인피니티 스톤 이렇게 외워요. 인피. 자, 그다음에 황. 황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노란색인데 황이라는 황가루. 황이 잘 안 외워지거든. 황의 원소 기호는 S. 아, 안 외워져. 어떻게 외우냐? 황새. 황새. 죄송합니다. 자, 황새로 외우세요. 네. 황 S. 자, 그래서 염소. 염소라는 원소가 있어. 염소 Cl입니다. Cl. 아르곤 AR. 칼륨 K. 칼슘 CA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되겠나요, 여러분들? 자,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자 번호를 외울 필요는 아직은 없는데, 어, 선생님이 지금 이게 원자 번호 순서대로 써준 거예요, 이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20번까지는 원자 번호도 아셔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원소기 외우는 게 좀 쉽다 그러면 요 순서대로 외워보는 것도 좋아요. 20번까지는 필수 원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이제 나오는 원소들은 이제 우리가 중학교 과학에서, 고등학교 과학에서 많이 나오는 원소들이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야, 금반지. 얼마나 반짝반짝 예뻐요? 자, 금반지가 금이 영어로 뭐냐? AU입니다. 금이 원소기호로 AU예요. AU. 자, 여러분들 금 보면 어때? 눈이, 어우, 금 보면 어때? 여러분한테 누가 금 선물했어. 그럼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지. 감탄사 절로 나오잖아. 아우, 금이네요? 아우, 금이네요? 아우, AU. 자, 은. 자, 금과 은 중에서 골라라. 에게 은이에요. 에게 금은, 아우, 금이에요. 은은 에게. 자, 철의 원소교는 플로린하고 헷갈려. 플로린이 F였다면 철은 F2입니다. 조심해야 돼. 철하고 플로린이 많이 헷갈려요. 이 철하고 플로린 안 헷갈리게 조심할 수 있도록 하고 플로린 F죠. 플로린 F. 요거랑 철은 F2. 요게 이제 헷갈린단 말이지. 어떻게 기억하냐? 철은 단단하잖아. 철로 사람을 때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철로 사람을 팬다. 철패. FE. 철패. FE. 자, 납. 납의 원소 기호는 PB예요. 여러분들 나쁜 사람들. 나쁜 놈들은 막 사람들을 막 때리고 다니는 나쁜 놈들은 피비린내가 나요. 납은 PB. 나쁜 놈들은 피비린내. 납 PB. 외우기 힘들죠. 납 PB. 예. 백금 있어요. 백금. 자, 여러분들 지금 반 친구 30명 만나기 힘들다. 그쵸? 오늘 다 안 외워도 돼. 최대한 외울 수 있는 만큼 오늘 집에서 점심 먹으면서 저녁 먹으면서 퀴즈 내란 말이야, 부모님하고. 이거 뭐게 이렇게 서로. 재밌을 거야. 백금은 영어로, 원소 기호로 PT. 백금은 백색 금이라서 백금이거든. 얘도 굉장히 비싼 금이에요. 금도 비싸고, 은도 좋고, 백금도 비싸지. 요 세 개 놓으면 어때? 사람들이 피 튀기게 싸우겠지. 백금까지 있으면 피 튀긴다. PT.
자, 구리, Cu, 구리, Cu, 구리, Cu, 아연, 아연이라는 금속이 있어요. Zn, 음, 바륨, Ba, 망가니즈, Mn, 스트론튬, Sr, 아이오딘, I. 자, 여기 뭐 잘 안 외워질 거예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이제 앞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암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네. 이게 바로 뭐냐? 원소에 이름을 붙여줬다. 그리고 원소 기호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 118종류의 원소들이 다 이렇게 번호와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호로 다 나타냈단 말이야. 그중에 우리는 이 정도의 원소 기호들은 좀 공부를 해줘야 된다. 중학교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원소 기호는 중학교 2학년 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가면 과학에 바로 정 떨어지는 거야. 과학 첫째 날 3월 달에 가가지고 이거 배우는 순간, 이게 무슨 과학이야, 영어야. 재미없어.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걸 알고 가면, 친구들 이름을 모를 때는, 야, 누구야, 나가서 놀자. 그러면 누굴 부를지도 모르잖아. 가만히 조용해진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친구 이름 다 알아. 야, 누구야? 태규야. 응? 야, 소아나. 막 이러면서 놀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서연아. 이쁜 서연아. 영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 부르는 것처럼 원소 기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음, 얘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원소 기호가 친숙해지는 거지. 원소 기호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친숙해질 수 없잖아.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원소 기호를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요. 이런 원소들이 혼자도 있지만 두 개 이상의 원소들이 이렇게 만나기도 한단 말이지. 음. 그렇게 만나면 뭐가 되냐면 바로 분자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들이 모여서 이런 원자, 예를 들면 수소 원자, 산소 원자, 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탄소 원자, 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그 새로운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인 최소 입자를 말하는 거라면 분자라고 하는 것은 분자는 성질을 지니게 돼요. 성질을 지닌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분자의 종류는 여러 개가 있지만 여기 보이는 물 분자, 물 분자가 있어요. 이 물 분자 같은 경우는 산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우리가 마시는 물이야, 이게. 우리가 마시는 물은 물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거잖아. 어떤 맛? 투명하고, 우리를 갈증을 해소해주고, 식물이 흡수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게 물의 성질이잖아. 이 물의 성질을 가지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상태. 그게 물 분자라는 거예요. 이 물 분자가 만약에 잘라져서 이게 깨졌어. 깨지면 물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되려면 최소한 이거는 돼야 된다, 이거지. 이해될까요? 이게 바로 물 분자고, 물 분자. 자, 우리가 숨 쉴 때 산소, 들이마시는 산소 있죠? 산소. 이 산소는 산소 원자가 두 개가 딱 붙어 있을 때 산소 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 근데 여러분, 똑같은 산소 원자로 되어 있어도 산소가 세 개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성질이 비슷할 것 같지만 얘랑 얘는 완전 전혀 다르네요. 산소는 우리 몸에 되게 좋잖아. 들이마시고, 그치? 근데 이 세 개 붙은 애는 이름이 뭐냐면 들어봤을걸? 오존이라고. 오존층 들어봤죠? 지구를 보호해줄 오존층. 걔는 지구 그 대기권에서는 태양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얘가 우리 인체, 우리가 들이마시게 되면은 매우 해로운 기체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산소 원자로 되어 있는데 산소 분자는 좋은데 산소 오존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같은 하나의 원자로 되어 있어도 몇 개가 어떻게 달라붙었냐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분자가 된다는 거지. 여기 보면 알겠지만 4번에 써 있죠. 같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도 원자의 개수가 다르면은 그건 서로 다른 분자다. 예를 들면 산소와 오존이 그런 거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과산화수소, 암모니아, 염화수소 이런 분자들의 이름이에요. 이게 얘들의 이름. 음. 이걸 뭐라고 한다? 분자라고 한다. 원자들이 모여 대부분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뭐를 나타내는? 성질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작은 입자.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겠어? 대체적으로는 원자가 조그맣고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는 거니까 분자가 좀 더 큰 거지, 개념이. 음,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원소 기호를 지금 다 안다고 생각을 하면, 다음 페이지인데요. 원소 기호를 다 안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H는 뭐라고 했어? 아까 수소라고 이야기했고, O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산소라고 얘기했고, C는요? 탄소라고 얘기, N은 질소, 음, Cl은요? 염소, 음. 이 다섯 가지의 원소들로 지금 이렇게 분자를 만든 게 여기 나와 있는 분자들인데, 수소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기체는 수소 분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산소가 두 개 붙어 있는 거는 산소 분자가 되는 거예요. 물 분자는 좀 아까 얘기했던 거, 이게 물 분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렇게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만들면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이 분자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니? 그래서 이 분자도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분자식의 원칙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수소 분자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주는 거냐면 수소의 원소 기호. 아, 얘는 수소가 두 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애야. 조그맣게 이렇게 뒤에 숫자 써주는 거예요. 쉽죠? 어렵지 않죠? 자, 만약에 산소야. 얘 산소. 산소 두 개야. 그럼 어떻게 써줄까? 음, 산소가 두 개로 된 애야 이거예요. 자, 만약에 물, 산소 하나와 수소 두 개로 돼 있다 라고 하면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로 돼 있어요. 자, 하나라고 써 있는 1은 생략을 해줘요. 분자식에서. 그래서 H2O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선생님, OH2는 안 돼요? 이렇게 이런 의문이 들죠. 네. 우리가 처음부터 약속을 했어요. 이거 쓰는 약속법이 있거든. 그런데 보통은 수소가 있으면 수소를 웬만하면 먼저 써주긴 하는데 이건 약속이라서 예외도 있고 막 그래.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오는 분자들은 그냥 그렇게 써주는구나라고 하고 그냥 알아두는 게 좋아요.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그래서 H2O는 그냥 물은 H2O다. 의미가 뭐다?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다. 이 뜻이지.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고 그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분자식을. 근데 만약에 어떤 공간에 이 공간에 이 공간에 어, 산소 하나와 수소 두 개로 된 물 분자가 한 개가 아니라 물 분자가 세 개다. 세 개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얘는 어떻게 표현해 주면 좋냐? 일단은 물 분자 하나를 표현해 주는 방식은 우리가 알죠. 어떻게? H2O. 이 써준 다음에 H2O가 몇 개 있는지 보는 거야. 몇 개야? 세 개잖아. 그러면은 분자의 개수를 앞에다가 숫자를 써주는 거예요. 3H2O 이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분자식을 보고 이 모형이 떠올라야 되고요. 이 모형을 보고 분자식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떤 주머니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CO2가 두 개가 들어있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써줄래요? 자, 얘는 CO2라는 분자예요. C 하나와 O 두 개예요. 이런 게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앞에다가 이 써주면 되는 거지.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자와 분자를 표현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여러분이 풀어볼 시간이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 NH3라는 분자식이 있네요. 자, 이때 분자의 총 개수는 몇 개일까요? 분자의 총 개수는 요 앞에 있는 2가 분자의 개수가 된다고 그랬죠? NH3라는 분자가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자,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 이 분자는 어떤 원자와 어떤 원자로 되어 있나요? 네,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되어 있네요. 두 종류. 분자 한 개당 원자는 몇 개로 되어 있나요? NH3잖아. NH3. NH3는 N 하나와 H 세 개로 되어 있으니까 네 개로 되어 있는 거고 이 NH3라는
이 분자식에 포함된 원자의 총 개수는 NH3가 몇 개 있는 거야? 이런 게 두 개 있으니까 원자는 총 4개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8개 있는 거죠. 할 수 있죠? 자, 옆에 오른쪽 빈칸 여러분 채워보세요. 자, 30초 줄게요. 채워보세요. 시작. 음. 자, 분자의 총 개수 몇 개? 앞에 써 있는 게 분자 수다. 원자의 종류는 수소와 산소 두 종류다. 분자 한 개당 원자는 H2O, H 두 개와 O 하나 세 개로 돼 있다. 원자의 총 개수는 그런 게 세 개 있다. 9개다. 네. 되나요? 오케이? 네, 좋아요. 자, 이제 우리는 원자가 무엇인지 알았고, 원자로 구성된 분자가 무엇인지 알았고, 원자를 표현하는 원소 기호를 알았고, 원소들로 만들어진 분자를 표현하는 분자식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사람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야, 이 컵에 물이 있는데, 이 물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데, 어떤 원자가 들어있을까? 이걸 알아보고 싶은 거야. 뭐 하고 싶은 거야? 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원소들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쉽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봤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원소들마다 이제 이 원소를 찍어가지고 원소를 찍어가지고 불꽃에 대면은 이 불꽃색이 나오는데, 이 불꽃 반응을 시켰더니 원소들마다 색이 다른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물론 모든 원소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원소들 중에서 몇 개의 금속 원소들만 이런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반응이라고 하냐면 불꽃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6가지 금속의 불꽃 반응 색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데, 나트륨이라는 원소가 있었어요. 그 나트륨이라는 원소를 불꽃에다 대면은 이렇게 노란색을 나타내는 거야. 노란색을 보면은 이 안에 나트륨 들어있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리튬이라는 원소를 불꽃 반응시키면 빨간색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예쁘게. 너 빨간색이, 너 리튬이 들어있구나. 아륨이라는 금속은 황록색이 나오는 거예요. 구리라는 금속이 들어있으면 구리 별표 3개. 구리라는 금속이 들어있으면 청록색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칼슘은 주황색, 칼륨은 보라색이 나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원소들 확인할 때 거꾸로 노란색이 나오면 이 안에 나트륨이 있구나 거꾸로 알게 되는 거지. 자,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보는지 알아요? 불꽃놀이. 빵 터지면 불꽃 색깔이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 막 이렇게 터지잖아. 그쵸? 그 불꽃놀이 안에 이런 금속들을 넣어서 터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 바로 불꽃 반응이에요. 근데 불꽃 반응 너무 쉽지. 왜냐면 그냥 딱 찍어서 불꽃에 대기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 불꽃 반응 실험은 특징이 방법이 쉽고 되게 간단하다. 양이 적어도 하나만 딱 찍어서 불꽃 반응 확인하니까 가능해. 음.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면 색이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원소들 중에서 이제 염화하고 나트륨,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이 있어. 얘는 염화라는 애와 나트륨이라는 애가 붙어져 있는 거거든. 질산 나트륨은 질산이라는 애랑 나트륨이랑 붙어 있는 애야. 두 개가 붙어 있는 애라고. 그런데 여기에 또 공통적으로 지금 얘도 나트륨을 가지고 있고 얘도 나트륨을 가지고 있잖아. 음. 그럼 얘는 둘 다 나트륨의 색깔을 나타내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얘는 염화는 색깔이 없고 질산은 색깔이 없어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텐데, 이 불꽃 반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원소들만 확인이 가능하냐면 금속 원소들만 불꽃 반응을 나타내거든. 그것도 다도 아니고 몇 개.
지금 위에서 했던 몇 개의 금속 원소들만 가능한데 이렇게 둘이 붙어 있으면 금속은 다 누구냐면 이 뒤에 써 있는 애가 다 금속이에요. 앞에 있는 건 볼 필요 없어, 얘들은. 뒤에 있는 애를 보고 판단하면 돼. 뒤에 있는 애가 금속이야. 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불꽃 반응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리튬이랑 스트론튬은 구분을 못 해요. 왜냐면 아까 리튬이 색깔이 무슨 색이었잖아? 빨간색이었어요. 근데 스트론튬이라는 원소도 불꽃 반응색이 빨간색이네? 눈으로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어,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불꽃 반응 시험을 할 때는 묽은 염산과 증류수로 이렇게 깨끗하게 소독을 해야 돼. 그래야 불순물이 사라지고요. 겉불꽃에다가 넣는데 이 겉불꽃에다가 넣는 이유는 온도가 높고 무색이기 때문에 색깔을 관찰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자, 그런데 이런 불꽃 반응은 좀 단점이 있다 그랬잖아. 단점이 뭐냐면 같은 불꽃색이 좀 있어요. 음. 그래서 눈으로 잘 구별 안 될 때도 있는데 완벽하게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 이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야. 그게 바로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스펙트럼인데요. 자, 여러분들 스펙트럼이 뭐냐면 뜻이 얘가 띠야, 띠. 색의 띠예요.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도 이거 봤을 텐데 햇빛에서 오는 빛을 프리즘이라는 유리에 통과시키면 햇빛에서 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이 프리즘에서 빛의 굴절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무지개 색깔이 쫙 나온단 말이지. 그치? 음. 요게 누구냐면은 얘가, 얘가 얘가 얘. 요.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연속적으로 나와요. 이런 스펙트럼을 뭐라고 하냐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부한 원소들 있잖아. 그 원소들을 태워가지고 여기다가 똑같은 방식인데 여기다가 원소, 뭐 수소 원소를 태운 다음에 똑같이 여기 프리즘에다 통과시키면 이때는 이 스펙트럼에 선이 이렇게 선으로 찍히는 거야, 선으로. 그리고 얘를 옆으로 딱 뉘으면 어떤 그림이 되겠어요? 이렇게 띠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 요런 스펙트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 스펙트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이거는 원소들마다 다 달라, 위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 스펙트럼 지도를 딱 주고 야, 이 중에서 골라봐 그러면 너 수소구나, 너 산소구나 이런 거 다 알 수 있는 거야. 완벽하게 원소마다 차이가 있어. 자,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건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이건 고등학교 과학에 가면 왜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지 공부하게 돼요. 예, 그건 나중에 우리 선생님하고 더 선행을 할 친구들은 그때 가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원소들마다 이렇게 다르다. 스펙트럼 두 종류가 있다. 연속적으로 나오는 색깔의 띠 무슨 스펙트럼? 이런 거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고 원소 같은 애들은 이렇게 선으로 나온다. 이런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하냐면 선 스펙트럼이라 하는 거고요. 이 선 스펙트럼의 장점은 불꽃 반응색이 비슷해도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분석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리튬이라는 원소에 대한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겼다. 스트론튬이라는 원소의 선 스펙트럼은 이렇게 생겼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주어지는 거거든. 자, 칼슘이라는 원소의 선 스펙트럼은 이렇게 생겼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미지의 물질, 내가 어디 몰라. 이 미지의 물질을 선 스펙트럼을 딱 찍었더니 이 아래처럼 나오더라. 그럼 여기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라고 보려면요. 이 아래쪽에 있는 선 스펙트럼을 쭉 위로 따라 올라가 보면 돼요. 자, 여기 리튬에 있는 이 선이, 요 네 개의 선이 물질 X에 있는지 보세요. 쭉 따라가 보면은, 여기 있네. 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있지, 그지? 그 원소의 선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 다 포함하고 있으면 얘는 그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거야. 쉽죠? 재밌죠? 뭐 이거 무슨 뭐 공부 아니잖아. 방탈출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물질 X에 누가 들어있는 거냐? 리튬 들어있구나. 그 다음에 칼슘도 보면은 이 칼슘에 있는 선이 다 그대로 다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스트론튬은 안 돼. 스트론튬은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선이 지금 여기 없잖아. 그죠? 스트론튬은 안 돼. 그래서 여기는 리튬과 칼슘이 물질 X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와, 다 했어, 이제 오늘 내용은. 자, 뭐냐? 뭐뭐 했어, 우리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원자다. 원소 기호들을 공부했고, 그들이 구성해서 만들어진 입자가 뭐다? 분자다. 네, 분자식으로 표현했고요. 원소는 원자라는 건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리고 그 안은 매우 대부분 비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졌다. 이 원소들을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꽃의 색을 보는 불꽃 반응법이 있고, 두 번째는 불꽃 반응으로 구별이 어렵거나 하는 것들을 모든 원소들을 다 구별할 수 있는 선 스펙트럼이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원소들을 구별한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네. 이유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자, 앞에 볼게요. 7페이지. 1번. 자, 1번 풀어서 OX 순서대로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1번 4개의 OX 순서대로 해서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세요. 네. 채팅창에 써서 올려보세요.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네,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오, 좋아요. 더 올려보세요. 네. 네. 같이 해볼게요. 잘했습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고 셀 수 없이 많지는 않죠. 118종류. 맞고 인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라는 거죠. 네, 좋아요. 4번 문제, 불꽃 반응 문제입니다. 정답을 풀어서 채팅창에 보내주세요. 앞에 내용 찾아보면서 해도 괜찮아요. 네. 자, 이런 물질들이 나올 때는요. 네, 좋습니다. 또 보내줘 보세요. 네. 자, 우리가 불꽃 반응 실험을 할 때는 어떤 원소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 금속 원소들을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요런 물질들을 봤을 때, 요 뒤에 있는 애들이 금속이에요, 여러분. 요 뒤에 있는 애들이 금속이야. 요것만 보면 된다는 거야, 여기만. 그러면 칼륨을 보면은 칼륨은 보라색이고, 칼슘은 주황색이고, 나트륨은 노란색이고, 스트론튬은 빨간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여기 뒤에 있는 게 금속이야. 이 뒤에 있는 애들만 불꽃 반응을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건 안 봐도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잘했습니다. 네. 자, 다른 문제 여러분들이 보겠고요. 22번 문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2번. 다음 분자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아직 여러분 친숙하지 않으니까 여기 NH3 이 분자의 이름은 암모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맞아요. 네.
이건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네, 좀 약간 이 문제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볼게요. 4NH3라고 그랬잖아요. 이 4NH3를 봤을 때 분자는 몇 개다? 4개다. 이거 맞죠? 암모니아다 맞죠? 자, 분자를 이루는 성분 원소는 질소와 수소. 이것도 맞아요. 자, 여기까지 너무 잘했을 텐데 4번하고 5번 헷갈리는데 여기서 분자 하나를 이루는 원자의 총 개수. 자, 분자 한 개는 NH3죠. 자, 이 NH3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N 하나와 H 세 개로 되어 있겠죠. 이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원자는 총 몇 개다? 네 개가 되는 겁니다.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이 말이 있으면 한 개를 이루는 원자를 말하는 거니까 이 원자는 네 개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음, 분자를 이루는 수소 원자의 총 개수 수소 원자의 총 개수거든. 여기서 지금 분자 전체를 이루는 분자 한 개를 이루는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음, 따라서 얘는 NH3가 네 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NH3가 4개가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 4, 3, 12, 12개 맞게 되는 거죠. 답은 여기 4번 되는 거죠. 네, 잘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온이고. 좋습니다. 자,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원소 기호와 전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네. 문제 풀어서 답을 보내보세요. 옳게 짝지어진 것은. 요거 여러분들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원자 번호 알려드릴게요. 번호. 얘 1번이고요. 얘 3번이고요. 6번이고요. 7번이고요. 8번입니다. 자, 원자 번호 알려드렸어요. 원자 번호라는 건 원자 핵에 있는 핵 전하량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정답을 보내보세요. 네. 답은 5번이죠. 산소. 잘했습니다. 자, 12번 문제. 너무 쉽다. 자, 12번.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두 가지 순서대로 써서 보내보세요. 중심에 기억이 있고 그 기억 주변을 돌고 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기억은 누구다? 원자 핵이라고 한다. 니은은 뭐다? 전자다. 잘했습니다. 음. 자, 17번 이거 외운 친구들 있을까 벌써? 자, 한번 해볼까요? 17번. 정답을 보내보세요. 바로 답이 딱 보이긴 한다, 그죠? 음. 자, 조심해야 될 거는 베릴륨은 B2가 맞긴 한데 얘는 B2가 맞긴 한데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얘가 틀린 거예요. 마그네슘도 Mg가 맞아요. 맞는데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써야 돼요. 황은요? 황새. 황은 S. 그지? 음. 규소가 아까 뭐였어? 규소가 실리콘. Si였고요. 네온이 맞는 거죠. 답은 5번이 되겠죠. 잘했습니다. 자, 뭐 오늘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재밌었죠? 네, 우리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있구나. 아, 이게 원자구나. 걔가 모여서 분자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할 거는 뭐냐면 다음 시간까지 되도록이면 바로 우리 3페이지에 있는 원소 기호들 있죠. 이 원소 기호들을 최대한 많이 외워서 오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와 그다음에 여기 분자식 여기 있는 분자식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얘들은. 얘들의 이름은 이거구나. 자, 이것까지 같이 외워 갖고 오는 게 핵심입니다. 요걸 외워서 오는 것이 핵심이고 요걸 다 외워서 와야지만 다음 진도 나갈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고요. 숙제는 어 이 본교재 여러분들 몇 쪽까지냐면은 정답은 선생님이 따로 보내주도록 할 텐데 네, 본교재 22번까지 22번까지 숙제를 해가지고 여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증샷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추가 자료 있어요. 부모님이 갖고 계실 텐데 그 추가 자료 1회분, 네, 1회분 풀어가지고 같이 마지막 장만 카톡으로 인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복습 잘 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